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 10월 5일부터 해가지고 8일까지 유튜브에 올렸던 종목들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간략하게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5일부터 해가지고 종목들을 좀 몇 개 뽑았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매수가 돼가지고 매도까지 끝난 종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고, 이 옆에는 이제 매수가 되고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먼저 DNA 링크가 생각보다 크게 수익이 나가지고 한 주간의 수익 자체는 좀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 시젠이 목요일날 어제죠. 어제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수익이 나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LB세미콘, 아난티, 코리아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손절이 나갔고요. 이거를 둘 다 합쳐가지고 보면은 한 27% 정도 됐는데, 물론 이제 본 계좌에 27%라는 숫자가 찍히긴 힘듭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보시면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5일날 사서 6일날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10월 8일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종목을 이제 이 종목의 비중이 다 들어갔다고 치면은 10월 5일부터 해가지고 8일까지 한 3일 정도 보유를 해서 19%의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LB세미콘이나 아난티 같은 거를 샀다가, 이렇게 LB세미콘은 당일에 손절이 나갔지만 아난티 같은 경우 10월 5일 매수해가지고 6일날 들고 있었을 때 하루 동안 보유 기간이 있었지만 손절이 나가면은 그럼 의미가 없죠. 다른 거를 하면 됐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리딩하는 종목들, 타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고르셔도 되고, 저는 한 올려드리는 것 하루에 한 5종목 정도 올려드리는데, 거기서 한 3종목 정도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매매 자체는 이럴 때 손실을 최대한으로 한 3% 이내에서 자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좀 수익을 얻을 때는 크게, 그것보다 손실보다는 2배에서 3배 아니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이 손익비를 바탕으로 한 매매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종목을 매수했을 때 3종목 다 손절이 나가면은 계좌에 다 마이너스가 찍히겠지만, 2종목이 이렇게 손절이 나가더라도 한 2.5%, 1.6%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한 4.6 되는데요. 손절이 나가더라도 이런 시젠 같은 종목 한 종목 매수해가지고 들고서 수익을 내면은 결국 그 손실분보다 더 큰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올려드리는 걸 따라서 매매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B세미콘부터 해서 아난티, DNA 링크, 순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볼게요. D는 안 됐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매수가 진행이 된 종목들을 아직 옆에다가 나열을 했는데, 일단 매수 단가가 4,300원,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4,300원에 매수해서 목요일날 장이 끝나고 현재가가 4,5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 엠텍은 4,750원에 매수해서 1,900원에 현재가가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7,010원에 매수해서 7,280원에 되어 있고요. 엔디포스랑 유엔젤도 목요일날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LB세미콘 먼저 보겠습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11,150원에 매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주가의 상태는 어땠냐,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이 있죠. 이때가 19년 6월쯤입니다. 6월 달쯤에 전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해서 천천히 우상향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BTS 그 관련주로 해서 그동안 상승을 이어가줬었고, 또 최근에 나왔을 때는 이제 반도체, 요즘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 테스나나 네페스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LB세미콘도 그 반도체 관련으로 해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때 매수를 진행했었는데요. 다음 차트상으로도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이 있죠. 이걸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전고점 하나, 그럼 여기 물론 이 윗꼬리를 돌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봉상으로 9월 29일 날 영상을 올렸을 때 양봉으로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힘이 없는지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예, 못 쓰니까 그냥 이제 볼 거 없죠. 나중에 뭐 움직임이 다시 나오면은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구간에서는 돌파가 일어난 다음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LB세미콘은 끝이 났고, 그 다음 아난티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를 원래 9,210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10월 5일날 아침에 폼페이오 미국의 장관이 이제 한국도 방한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북한하고 다시 좋은 그 협상 얘기가 나오겠다 해서 그 전날 이제 화요일 그 연휴쯤이죠. 연휴에 이제 연애도 이슈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이 연휴 안에서 연휴 내에 방한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대복주가 시가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개파락이 나왔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이때거든요. 이때 월요일인데 일단 이 아침 시가에 매수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저희가 생각을 했던 이 앞에 있는 이 봉에 상승하기 전에 이 분봉상에서 저점이 있죠. 이 저점 구간을 깨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월요일이죠. 그래도 다행이다. 월요일날 깨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한번 생각보다 또 싸게 샀고 1,010원에 산 거고요. 싸게 샀죠. 싸게 샀고, 그리고 대북 이슈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매수를 해서 한번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날에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일단 손절이 나갔다는 것 자체는 일단 약하다는 종목이죠. 이 종목의 힘이 좀 약하다는 거죠. 예, 손절이 됐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이슈가 안 맞았고 종목이 약했구나 싶어서 손절이 나갔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손절이 나갔다고 해서 무슨 이유를 찾고 하는 거는 또 할 수는 있지만, 또 혹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하면은, 손절을 하지 않고 이제 밑으로 떨어져도 뭐 다시 한번 나중에 폼페이오가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 하지 않겠냐, 그리고 대복주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자르는 거는 좀 아쉽지 않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런 파동이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정해가지고 매수의 기준을 세웠을 때 이 구간을 깨버렸으면은 일단 손절을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그냥 했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은 천천히 보죠.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앞에 있는 이런 세력들이 돈을 써놨고 돈을 썼지만 그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나간 흔적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모습에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탈을 하는 단타 혹은 스윙을 하는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원했던 구간을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손절을 하고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DNA 링크죠. 예, DNA 링크는 이제 2650원에 매수를 생각을 했고, 일단 손절가는 안 왔고요. 거의 매수가에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1차 매도가 22,300원, 그 다음에 2차 매도 500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때 2650원이 이날이었거든요. 이날 10월 5일날 아침에 바로 매수가 되던가 장 중반에 해가지고 장중에 이때 매수가 됐을 겁니다. 매수가 돼가지고 일단 절반은 여기서 팔기로 했었고, 뭐 이렇게 해서 당일날에 이렇게 팔았죠. 파신 분들은 잘 파셨고, 그 다음에 좀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이날에 또 매도가 됐었네요. 10월 6일 날이네요. 제가 이거를 다시 10월 6일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10월 6일 날 일단 매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24,600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엑셀상으로 17%니까 10 맞춰서 일단 정리가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그 상승을 앞에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을 했을 때 움직임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터지고 했죠. 물론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지긴 했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터졌고, 이슈가 어떤 이슈였냐, DNA 링크 이제 자체 개발 코로나19 진단키트 FDA 승인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또 갔던 그런 종목이어서 충분히 상승이 이 재료에 대한 이거는 이슈가 계속 받을 수 있겠다,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고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가 만약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은, 물론 주가의 위치는 정말 높지만 좋은 움직임이 나와서 앞에 있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DNA 링크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에 코스맥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였고 11만 6천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1만 3,500원에 하기로 했는데 당일에 바로 손절이 나갔을 겁니다. 10월 6일날 분봉을 잠깐 보면은 10월 6일날에 매수가 이제 중간에 한 반 정도의 매수가 돼가지고 바로 한 2시쯤에 해가지고 손절이 나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손절이 나가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종목의 힘이 약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손절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일단 화장품주로 매수를 했었고, 왜 매수했었냐,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다 매집을 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상승을 하는 그 추세 속에서 지지를 받는 과정에 지지를 받을 걸 예상해서 매매를 한 건데, 일단 뭐 손절이 나갔죠. 손절이 나가서 아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급하게 10월 6일날 빠졌을 때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 아까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안 한다고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중국의 왕이 장관도 방한을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안 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코스맥스는 화장품인데 화장품 관련주는 또 중국과 또 연관이 크죠. 근데 그런 왕이 장관이 안 온다고 하니까 종목들의 움직임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거랑 같은 종목이 이제 코리아나인데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10월 5일날 5,170원에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아침 일찍 됐죠. 매수해가지고 종목이 이렇게 잘 가고 하다가 갑자기 아까 말했던 그 왕 장관 그 사람이 방한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한 그런 모습이, 보시면 개파락을 했죠. 이때 월요일날 장막판에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고 끝이 났는데 개파락을 2% 정도 해가지고 아침에 바로 이 구간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가 이슈가 있고 상승이 나올 거였으면은 손절가를 깨지 않고 상승이 나왔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손절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 중에서 주석이 12월 달에 방한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아직 그 메이저 뉴스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좀 작은 그 회사에서 나온 얘기여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찌라시로 도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한번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죠. 이런 코리아나나 이츠한불이 좀 대장으로서 움직임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있던 코스맥스나 한국 화장품도 좀 추세가 좀 죽어가긴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상승이 나오겠죠. 아니면 뭐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도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하고 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한 이슈에 맞춰서 이 종목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잘 하진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 다음 시젠이죠. 시젠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진단키트 대장주로서 저는 언제부터 봤냐, 한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얘가 이 종목이 앞에서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죠. 원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매집을 다시 해가지고 주가를 크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서도 주가가 빠지다가도 이렇게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방이 안 좋아서 빠지는 모습들도 보고 있었고,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진단키트 실적이 다시 한번 이제 급감 시즌과 겹치고 또 코로나 재확산도 일어나는 상태에서 매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고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이 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어떤 게 보이시는지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보시죠. 일단 선을 그었던 이유는 여기 앞에 이 구간이, 제가 선을 그었던 구간이 지금 크게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저항으로 작용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저항을 받던 놈이 여기서 일봉상 몸통으로 해가지고 이 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런 윗꼬리, 이런 꼬리가 있었지만, 꼬리라는 거는 주가가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였죠. 근데 얘는 이제 몸통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준 상태고, 이때는 그동안에 이제 관찰을 제가 계속 해왔다고 했죠. 이때는 얘가 진짜 다시 한번 이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 추천한 날이 언제였죠? 10월 6일날 추천을, 그 5일날 저녁에 유튜브에 추천을 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27만 5,500
5,500원에 매수를 계획을 했었고요. 27만 5,500원 매수를 계획을 했었고,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월 6일 한 2시에 그때 지수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매수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고 다시 상승이 나오다가 목요일날 어제죠. 어제 일단 이것도 1차 매도를 91,000원에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매도가 되었습니다. 매도가 된 상태로 끝을 내도 되는데 이 종목은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서 30만까지 10만 6,700원 이렇게 2차 매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파셔도 되고요. 일단 얘는 매수가 자체가 밑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전고점을 뚫을지, 전 전고점을 이렇게 보면은 뚫을지 말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진짜 더 좋은, 희젠이라는 종목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지만 전고점을 넘을지 말지는 다 세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력의 의지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상승을 해가지고 전고점을 넘으면은 더 큰 시세가 나와서 좋지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입니다. 모바일 어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6일날 매수를 해서 10월 7일날 매도가 됐었고요.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이 5,320원의 매수 타점이었고요.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손절가 5,110원에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5,530원에 절반 매도, 5,780원에 전체 매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매수가 언제 됐냐? 이때도 10월 6일날 지수가 빠질 때 매수가 됐고요. 이때입니다. 10월 6일날 지수가 빠질 때 매수가 된 상태고, 매수가 돼서 그 다음날 안정적으로 매도가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자율주행차의 모습이 강했기 때문에 얘도 특정한 움직임 나오고 해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주가상의 위치가 되게 에서부터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면서도 일단 손절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되 여기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었고요. 다행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지고 안전하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좋은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매수가 안 되고 끝이 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물산, 인지컨트롤스,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10월 5일부터 해가지고 얘가 농업계의 테슬라라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때 1310원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 위에서 주가가 놀더니 안 와가지고 종목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안 왔으면 어쩔 수가 없죠. 뭐 위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매수를 하면 되지만 일단 오진 않았고,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매수를 하려고 했던 그 기준은 이 단기간에 이 박스가 있었고 이 회사의 전망이 좋아가지고 일단 매수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HNT라는 이것도 자율주행차 그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이런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매수를 진행했는데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추가로 상승이 더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놓치는 거죠. 놓치는 거는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무리해서 따라가다가 또 손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매수를 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뭐 다른 움직임 나오면 또 그때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인지컨트롤스는 참 아쉽네요. 좀 많이 조금만 떨어져가지고 이제 주가가 저희도 매수가 된 상태에서 매도가 되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1,180원에 매수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을 뽑았을 때가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9일날 양봉이 나왔을 때 이거를 밑으로 빠졌다가 종목이 상승을 했으면은 매수가 되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폭을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오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바로 가버리니까 매수가 안 됐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시젠이랑 잠깐 비교를 했을 때 좀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여기를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 선을 그었던 매수 구간이 있죠. 이 매수 구간이
다 윗골이 이렇게 달리고 내려왔던 거는 다 저항으로 맞고 나서 내려온 겁니다. 저항으로 맞고 내려왔는데 저기 화요일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장이 끝이 났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이 종목을 그래도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고 좀 움직임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서 이 위에서 매집을 하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서 매수를 진행했었는데 일단 매수가 안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잘 가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보내줬고요. 다음에 이오플로우입니다. 이오플로우도 얘는 이제 인공 췌장 관련 업체고요. 또 국책 사업으로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국책 사업으로 또 선정이 됐다라는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그러는 모습인데요. 제가 생각을 했던 매수가는 이제 21,400원이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여기서 기다렸는데 이날에 상승을 하면서 바로 상승이 나와 버렸고요. 그럼 아쉽지만 매수가 안 되네. 뭐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 구간을 뭐 따라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따라가서 수익을 보는 횟수보다 어느 정도 또 손절이 나가는 횟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와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수를 못한 거죠. 주가가 떨어지거나 한 게 아니고 얘도 이제 보내줬고요.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포스코 엠텍 이런 걸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얘는 10월 5일날 이제 매수가 되고 나서 이 4,300원 이날에 매수가 돼가지고 손절은 여기로 계획을 했는데 일단 손절가가 오진 않고 주가가 상승을 이제 크게 해줬습니다. 지금도 올라갈 때는 한 8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매도가가 어디냐, 매도가가 이 위에 4,000번 이걸 절반 매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다 매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4,980원 오면은 매도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 이렇게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익이 난 상태에서 이 주가가 만약 떨어지면은 이거를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가를 이제 좀 올리는 겁니다. 손절가를 4,000번 이런 구간에 만약 주가가 여기까지 만약 온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1% 정도 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 이거를 손절을, 그러니까 익절이죠. 자동 익절을 4,003번으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4,380원으로 자동 익절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구간에 오면은 일단 내가 원금은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데서 주가 자체가 높은 데서 매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주가가 나중에 상승을 했을 때 여기는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서 매수를 하는데, 얘도 매수를 했을 때 보안 관련 주기도 했었고 지금 그동안에 이 장기간에 박스 매집을 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진행한 거고요. 얘는 솔직히 이제 매도가 이렇게 걸어놓고 했지만 나중에 만약 이 상한가를 만한 그런 이슈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은 한 1, 2주 정도 들고 계셨다가 나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 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이런 종목은 또 상한가 같은 것도 한번 뽑아주고 하거든요. 종목에 이게 옛날부터 해가지고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막 상한가도 가고 했던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인데 이거를 하기 전에 지금 저희 이제 바닥스탁에서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물려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런 매매를 할 수는 지금 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종목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주가가 빨리 올라와서 정리가 되고 나서 같이 이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매매 자체가 이제 유료 리딩을 할 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리 전날에 타점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하겠죠. 카톡으로 해서 전날 매수가 해가지고 자동 감시 주문을 거신 다음에 그럼 주가가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한 하루에 한 10종목 정도, 지금은 뭐 5종목이나 이렇게밖에 안 알려드리지만 하루에 10종목 정도 미리 그 타점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빨리 매수가 되는 3종목만 들고 3종목만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장중에 이제 자동 감시 주문에 걸려가지고 매수가 된 종목들, 매수가 되면은 또 자동 감시 주문을 이용해서 자동 그 손절가 걸고 또 익절가 걸어 놓으면은 직장인 분들도 부담 없이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이 엑셀처럼 지금 하려고 하는 매매는
그 손실이 났을 때는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이 났을 때는 이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딱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이제 앞에 그 저희가 이제 물려있던 그런 종목들처럼 물릴 만한 요소는 크게 없고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회사, 그냥 이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화장품주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그냥 매매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10월이라는 기간이 다 끝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동안 계속 이렇게 유튜브 종목 올려갖고 매매를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냥 지금 시간 있을 때 조금씩 뭐 소액으로 10만원이든지 이렇게 한번 매수를 같이 따라 하시면서 감을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편한 매매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시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인데요. 포스코 엠텍은 1,750원에 생각을 했었고 4,750원에 매수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손절가가 4,690원인데 일단 손절이나 이런 건 안 됐고 매도가도 5,003원이었습니다. 일단 매수는 이런 날에 됐었고요. 10월 6일날 아침에 해가지고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매수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좀 오르다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아직 아쉽게도 매도가 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가 상태에 한 3.5%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이제 손절가를, 그러니까 자동 익절가를 올리는 거죠. 얘도 자동 이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한 1%, 2% 내에서 만약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냥 매도를 자동 익절을 할 생각이고요. 그거를 4,820원으로 익절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얘는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했었냐? 얘도 주가가 상승을 이제 이어갔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만들어놨던 이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저는 여기서 이런 구간들이 다 저항이거든요. 근데 이 저항대를 이번 파동으로 돌파를 이렇게 해갖고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떨어지겠죠. 그냥 이번에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자동 익절 구간에서 이 종목을 이제 자동 익절을 하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에서 매수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여기서 주가가 이번에 갈 거면은 상승을 하는 거고, 아니면 가지 않으면 떨어지는구나. 굳이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다, 저도 이게 포스코 엠텍의 히토류 관련주나 이거 알루미늄 관련주다 라는 정도만 좀 알고 있지, 깊게 이 종목이 무슨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런 거를 잘 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 가는 거면은 그 주가가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거고, 이번에 안 가면은 그냥 손절이 나와가지고 그냥 손절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ICT인데요. 포스코 ICT를 보면은 얘도 7,010원에 매수를 생각을 했었고 6,880원에 손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7,010원이 어디냐? 이때 매수가 됐겠네요. 10월 7일 날 매수가 되고 손절가가 6,880원이니까 손절은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막 그러네요. 일단은 지금 매도가 안 됐고 현재가 대비해 가지고 한 4%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매도가가 7,490원이죠. 여기까지 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얘도 똑같이 이제 수익을 지켜야 되니까요. 수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얘는 7,040원에 오면은 자동 익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거의 10원이면 1% 수익도 안 나겠지만 일단 수익을 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주가가 여기서 더 가면은 이렇게 떨어질 걱정 안 하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주가가 밀린다,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여기 7,040원에 일단 원금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할 겁니다. 자동 익절을. 그러니까 원금만 잘 보존이 되면은 다른 종목들로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런 매매를 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였냐? 일단 스마트 그리드 관련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3조 2천억 원 정도 투자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네요. 그래서 포스코 ICT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되게 주가의 위치가 누구한테 보기에는 정말 높은 위치라고, 아슬아슬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보다 여기는 좀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가 또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또 나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면은 저는 이제 매도가 돼서 팔리겠죠. 저는 이게 위에까지 먹는 거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구나 싶은 생각으로 그때 매도를 하는 거고, 만약 아까처럼 아까 말했듯이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자동 익절해가지고 원금을 보존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디포스죠. 엔디포스는 그때 4천, 어제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4,800원입니다. 870원에 매수가 여기 됐네요. 그 손절가 다행히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를 지켜봐야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는 무슨 종목이었냐, 엔디포스도 똑같이 이제 코로나랑 인플루엔자 동시 감염자 확인 콤보 키트라는 그 회사 진단 키트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믿고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는 겁니다. 좋아 보이고요. 얘도 상승이 나올 때 재료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크게 상승이 나올 때 그냥 먹을 수 있는 구간만 먹고 매도를 하는 거죠. 유엔젤이라는 종목도 매수가 목요일날 됐었고요. 지금 여기서 매수가 됐습니다. 매수가 된 상태에서 4,600에 매수가 됐고요. 일단 상승을 하든지 떨어지든지 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유튜브로 찍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10월달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튜브에 지수 시황 리뷰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 또 월요일날 매매할 종목들도 찾아볼 거고요. 주식 시황 리뷰도 간단하게 할 건데, 지금은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지수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종목들이 뭐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종목들이 오른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수익이 난 거는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난 거지 않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떨어질지는. 여기서 그냥 올라가다가 미국의 그 부양책이 합의가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번 영상, 오른쪽 위에 영상 그 링크가 있는데요. 그게 되고 나면은 더 올라갈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떨어지겠죠. 떨어졌을 때 한번 10월달 내내 하니까 떨어질 때가 오겠죠. 떨어질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요. 그때도 만약 종목들이 어차피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락을 했을 때는 또 종목들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갈놈들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해 볼 거고요. 지금 10월달 동안은 이런 매매해서 여기도 올리니까 계속 보시면서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이거 보고 매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이 카페에서 바닥스탁에서 유료 리딩을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나중에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요일날 저녁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주식시황 리뷰랑 월요일날 매매할 종목들 찾아가지고 매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